치유하는 여러 방법 또 여러 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제 입장에는 표준이 되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사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 암이었을 때 가족 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하나 쪽으로 집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싸움까지 되더라고요. 한 10년간 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 명의 선장을 두고 그 마지막 결단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모두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참 멋지시고요. 우리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녀들에게도 덜어는 또 이러는데 이 녀석들이 신경을 하나도 안 써준다고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는 신경 안 써준다고 섭섭한 분도 있고 얘네들이 나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죄책감 느껴서 힘들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가서 울고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맘대로 해라. 예를 들어 엄마가 이러는데 아빠가 이러는데 너는 가서 술 처먹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또 애들은 어디 가서나 막 이렇게 위축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보호자도 보호자 나름대로 은근한 고통이 좀 많긴 하죠. 그런 기준을 세워주신 것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유, 멋지십니다. 한 번씩은 서운했죠. 아니, 솔직한 심정은 한 번씩은 서운하죠. 너무 잘 놀면. 너무 잘 놀면. 그런데 이제 또 이 얘기가 내가 하면 안 낫는 거는 누구 그 감사합니다니면 아내가 이랬단다 막 이러는데 나는 당신은 그렇게 못해줘서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낫는 거야. 또 이렇게 좋은 핑계가 될까봐 약간 긴장도 돼요. 저도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어차피 제 경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 경우니까. 또 그거를 돕는 방식을 결정하는 그 뭐랄까 결단력이랄까 흔들리지 않는 의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암이라는 게 우리의 식생활, 대인관계 습관, 또 뭐 음식 습관, 뭐 여러 가지 5가지 습관을 모두 좀 다스려야 하는 복합적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치유 과정 중에 내 마음에 뭔가 오랫동안 쌓였던 엉어리나 상처나 뭔가 그 괴로움을 풀어내는 과정은 혹시 있으셨는지?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한명에서 하고 있는 그 힐링 스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가 이제 입원하고 이럴 때마다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한명에서는 그 과정을 그때 아마 약간 예고편 맛배기만 좀 그때 한번 처음에 봤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는 그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다른 그 책이나 뭐 다른 이게 두 번을 보면 그 마음에 지가 있는 응어리를 푸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그 2019년, 18년, 19년도인가 초에 이제 아시는 이제 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좀 해주시는 분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한번 했던 게 있어요 그때. 그때 이제 수녀님이 이제 그런 걸 좀 하시는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꼭 한번 와가지고 자기하고 한 1시간만 좀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때 갔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이제 아마 속에 아마 엉어리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쌓이는지를 모르니까 한번 자기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아마 그런 과정을 한번 하면서 그분이 하는 방식은 뭐 그냥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5년 단위로 이렇게 5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내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슬펐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세, 10세 쭉 해봤는데 그 전에도 아마 제가 중간중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잠시만요. 괜찮은데 또 이러네.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결국은 이제 그때 주제를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하면서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이제 폐암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6개월 진단받으시고, 진짜 딱 6개월 지나서 근데 치료를 이제 항암으로 연장을 안 해서 연장 치료를 안 했으니까 이제 안 하고 그냥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이 또 힘들고 이랬고, 또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그 다른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잘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남자들의 감정은.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감정들이 이제 그때 이제 올라오는데, 참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수녀님 앞에서, 옆에 와이프도 있었지만, 그걸 하면서 또 뭐 좀 적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띄우는 편지. 그걸 이제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고 싶었던 말, 막 그런 것도 유전해가지고 편지를 아마 적어보라는데, 편지를 적으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이제 기억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봤죠. 이제 떠올려보면서 이제 적고, 그걸 이제 또 읽으면서 아마 그때 한 몇십 년씩 울거는다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그냥 울었다는 게 그냥 내가 뭐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고, 그냥 뭐 이 눈물이란 게 눈물이란 게 눈에서 떨어지는 물이구나, 그런 식으로. 저도 평상시에는 눈물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암 이제 확진 받고 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제 아버님도 이제 60세에 돌아가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그 과정을 한번 해보면서 끝나고 나서 어떤 기분이냐면, 너무 이게 후련하다, 속 시원하다, 완전히 싹 내려간 그런 오히려 희열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뒤에도 사실은 좀 아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런 거 자기 영어를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필히 좀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힐링 스쿨 같은 게 있으니까 하고, 밖에 계시면 밖에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꼭 내 속에 쌓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과정을 한번 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감정 얘기를 내놓고 하는 것을 좀 더 약간 힘들어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10여 년간 울고 그냥 다 운 것처럼, 감정 중에서 눈물이라는 게 흐른다는 표현을 쓰듯이 응어리져서 멈춰있는 것을 흘러가게 하는데 눈물이 아주 중요한 치유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저의 해석으로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뭉쳐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정리해서 이제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불안해할 때도 있고 어찌해야 될지 막막한 분도 있고 또 좀 방심이 되는 분도 있고 여러 우리 환우분들이 계실 텐데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이틀 전에 이제 어제 이제 올리브님한테 오늘 이 인터뷰 제안을 받고 갑자기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구난방을 할 수는 없고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분명히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치명했던 거. 예. 그래서 다행히 또 제가 그 치우기를 올려놓으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때 그랬구나 저랬구나 해가지고 그걸 한번 쭉 되돌아봤습니다. 사실은 되돌아봤고 또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들 그렇게 하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 그 피그말리오님이 올려놨던 그 원장님이 하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저 카페에 올려놨던 뭐 거기 결국은 그 대동소이한 말이고 그냥 엑기스가 축약되어 있는 그런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제 관점에서 제가 했던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보면 이제 내가 해야 된다. 뭐 결국은 그거는 3기 이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재발 전이 되시고 4기 되시고 이런 분들은 좀 중하다면 중한데 병원의 의사들이 왜 아마노들한테 그렇게 독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약간 부드럽게 하고 뭐가 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스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텝을 잘라놔버린다는 거죠. 아예 그냥 도망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잘라놓는 게 뭐냐면 독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돼요. 이런 식의 수술해야 돼. 항암해야 돼. 하면서. 그거 안 하면 우리 병원에 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떤 치료법으로 갈 거냐는 결국은 내가 선택한다.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다른 우리가 이게 뭐 주식처럼 내지는 뭐처럼 도박처럼 하다가 뭐 잃었다. 그럼 다시 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시 아니면 돈 벌어와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암 치료라는 것은 딱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빠이빠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 목숨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거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주도를 해야 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하고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고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놨던 사람들이 그 지식을 내가 사오는 거죠. 그죠? 내가 책 DB 가면서 찾아가면서 못할 것 같으면 간단한 걸 하지만 깊이 있게 못할 것 같으면 내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그 엑기스를 그냥 우리 경제당이 뭡니까? 거기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사가와가지고 다시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저도 저 세브란스를 다니는데 이틀 전에도 가봤지만 안병동 가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몇 분이나 자기 목숨인데 공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실까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하여튼 병원에 그냥 의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목숨이 걸린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 내가 주도해서 지병한다. 그거는 정말로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재산이 다른 거야 맡기더라도 이 생명을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뭘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두 번째 꾸준함이 해야 된다. 한 달, 두 달 또는 뭐 3개월, 4개월 하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이거 아니네. 이거 봐라. 또 이거 좋다더라. 또 저거 해보고 또 저거 좋다더라. 이러다 보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계속 그 상태만 계속 유지가 되든가 더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면서 또 항암제가 바뀌고 뭐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좀 더 많은 찾아보고 많은 인터뷰나 많은 걸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치병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꾸준히 끈기 있게 해야 된다 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라든가 뭐 운동한다든가 뭐 마음적으로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방법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어차피 다 할 수는 없고 내 신체적인 상태, 내 경제적인 상태, 그다음에 내가 시간이 있는 시간적인 상태, 각자 개인들은 각자 개인이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할 거냐는 결국은 본인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 남이 이야기해서는 그걸 가지고는 오래 못 가고, 사실 남이 이야기해서 이거 좋다들 해가지고 오래 가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 한우분님들이나 제가 아까 원장님이 저 주말에 카페에서 닉네임이 그 대고산 올인데 제가 치유기를 1편, 2편, 3편 올리고 다른 건 올린 건 없는데 그 치유기 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시거든요. 아니면 쪽지가 온다든가. 근데 이게 여담인데 희한하게 남자분들은 연락이 안 와요. 저도 남자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남자들이, 나도 남자지만 아직까지 몸이 아픈데도 나름대로 벽이 있구나. 그걸 못 깨고 있구나. 그거 나도 만약에 그랬으면 연락을 했을까? 그 쪽지 오는 사람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전화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지금까지는 100% 여자분이십니다. 남자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게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전화 오면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금방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해드리는데 뭐 좋다 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암이라는 게 이 장거리 마라톤 같은 그런 시백인데 우리가 뭐 십몇 년 동안 그 사회왔던 걸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바꾸려면 천천히 가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러다 보면 이 경제적이라는 것도 나중에 사실은 들어오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도. 오히려 몸은 좋아졌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또 이런 게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도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비용적인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해가지고 뭐 내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한다면 제일 좋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끈기 있게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거기 마지막에 뭐 감사라고 돼 있는데 감사라는 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제 같은 경우도 참 요즘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참 많이 내려놨다고 느껴지는 게, 저도 참 아주 완고한 그 경상도 남자고 거의 뭐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집안에서 그 약간 독불 장군이었고, 성격도 아까 제가 아버님 그거 하면서 했지만 제 아버님 할아버님 제가 어릴 때 기억해보면 그 집안에 그 밥이 약간 뭐 물기가 많니 뭐니 많니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 잡아 던지는 그런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 잡아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고함 지르고 그런 집안에서 저도 태어났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저도 커보니까 문득문득 이제 그런 게 나오고, 또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소통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코칭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제가 타입의 성격이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그렇죠. 막 신경은 예민하고 막 있는데, 옆에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이야기하면 고함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저도 참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또 씩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친한, 가장 그 밀접하게 지내야 될 가족들한테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을 내려놓자. 뭔 마음을 내려놔야 되나? 뭔 마음을 내려놔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본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해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화를 안 내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점점 많이 하고, 내려놓는다는 게 사회 그 현실적으로 뭘까 생각을 많이 좀 하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감사의 부분은 뭐 누구나 다 뭐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넉 달 전에 어느 분 소개를 해가지고 칭찬 박사 뭐 이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또 가보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갔는데 4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교육을 받는데, 칭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 자격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에 단체방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데, 다 박사입니다, 다 박사. 칭찬 박사. 저도 박사인데, 김 박사인데. 거기 계신 분 다 박사입니다. 올라오는 글 보면, 이 정도 칭찬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사는구나.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많이 느껴봅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이 사실은, 지금 나 한참 뒤에 이야기해.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그러신 분한테는 사실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또 그런 거, 그림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그 과정을 겪어내시면 또 그 과정까지 또 가야 되니까 미리 한번 그런 과정도 있구나. 내 이 과정 끝나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아이고, 네. 중요한 말씀 잘 정리해 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 얘기 중에 피그말리오님이 올리신 뭐 우리 내 안의 의사 만나기라는 카페가 네이버에 있는데요. 한번 다 좀 등록하셔서 거기에 나름 우리 환우들의 치유하는 과정 중에 겪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아까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3가지가 결국은 정리된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이 앞번에 이제 저도 그 치유기 한 것이 떠올랐어요. 얘기하다가 저한테는 뭐 다 총론적인 철학이나 이게 다 와 닿았고, 강론적으로는 치유 일지를 이렇게 일자를 적어갖고 했다는 말, 하나의 이제 행동 강령 같은 팁이라는,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 있어요. 그 얘기 하나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일기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이제 항암을 시작한 날, 그날을 이제 1일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제가 아마 5년 차에 121일차, 5년 차에 121일째 됐었는데, 매일 5- 이렇게 한다고 해요. 네, 매일 이제 제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치유, 이제 좋은 타이틀 하나 붙여놓고, 치유 5-120, 121, 어제가 이제 121일째였어요. 그 기준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항암한 날짜, 저는 항암 방사선을 같이 했는데, 그걸 왜 시작을 했냐면, 일기를 적자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때 저는 뭐 좀 적기는 좋아하긴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힘들었던 과정을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태해질 때 이 노트를 보면 다시 그 나태해졌던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항암 방사선 할 때 너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방사선하고 이제 같이 했거든요.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뭐 넋두리 삼아서라도 막 일기장에다 계속 적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면 글자도 잘 안 보여요. 그냥 너무 난리 쓰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냥 그게 좀 조금 지나고 이제 항암 방사선이 끝나고 나서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 그냥 일상을 오늘은 뭐 했다. 그러고 그랬을 때 내 감정은 어땠고 내 기분은 어땠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내 쓰고 싶은 것들을 적는 거죠. 또 그래 적다가 한 2, 3년 그래 적다가 또 이제 그다음부터 또 그게 다 또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좋은 말. 내가 이제 우리 상상요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내가 예,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초기에는 저도 뭐 힐링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그게 따로 시간도 잘 안 내지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일기장에 이제 매일 자기 전에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이제 매일 이제 적다가 어떤 단어들은 한 달에 적는 단어도 있고 어떤 단어들은 한 6개월까지 적는 단어도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은 뭐 한 일주일 적다가도 또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또 상상요법이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가는 목표를 내가 적어 놓는 거니까 그걸 적고 내 감정 적고 그냥 내 일정 내가 뭐 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암을 한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4년 거의 4년 반 동안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은 제 일정 그 일기장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지나서 한 번씩 들춰 보니까 그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잊지 말자 그 독했던 항암 방사선 그 기억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했던 건데 나중에 또 많은 도움이 또 되더라고 보니까요. 뭐 저도 굉장히 강추하고 싶은 하나의 툴인 것 같아요.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쓰기 위해서 아까처럼 뭐 1년 차에 121일 그럼 갑자기 122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매일 하게 되는 동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매일매일의 자신의 느낌, 뭐 욕구,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어떤 것들이 적어가는 과정 굉장히 의미 있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비슷한데 적자생존이란 말 아세요? 이런 표현.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 생존한다는 말이 원래 말인데 요새는 항상 이렇게 기록, 적자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가는 과정이 습관을 쌓아가는 좋은 툴이 될 것이다 강추하고 싶고요. 뭐 개인 기록에도 해도 좋고 저희 아까 내 안의 의사 만나기 카페에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에 늘 적어주시면 매일 그렇게 적는 그 양이 있거든요.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분에 아까 보호자 문제, 보호자의 도움이 참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좀 실행을 할까 합니다. 보호자 프로그램이 참 중요하다. 보호자 프로그램.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돕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야 그래야 먹어야 된다 뭐 그러지 마 이게 좋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각자 돕는 방식으로 돕지만 어떨 때는 막 중구난방이 돼서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니까 보호자 프로그램을 이제 뭐 여기가 조금 대도시가 아니어서 그런데 뭐 서울의 서대문에서는 외래가 오기가 좋은 곳이어서 보호자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 볼 생각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보호자가 이렇게 같이 상주하는 분들은 저희가 하는 심신통합 코칭 이런 거를 라이트랑 다 묶어서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라이트만 따로 들을 수 있게 해볼까 합니다. 그것만이라도 라이트까지 같이 하시는 보호자들도 많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보호자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활용해야겠다 이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면 의도와 그 방향성을 같이 맞출 수 있으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뭐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스러운 감사했고요. 본인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시고 나서 느낌,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명에서 이렇게 이제 한우님들 앞에서 이야기한 지가 3번째거든요. 이제 3번째는 이렇게 원장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행태를 했는데, 사실 쑥스럽죠. 여기서 들으시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제 방법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쑥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을 들려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때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하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명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암한우들이 참 고집이 세다. 아닌 것 같으면서 자기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 누가 뭐 이야기한다 해봤자 뜻도 안 한다. 자기 이대에 로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거지 남 이야기 들어봐야 그래 니는 그랬구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 그 가치만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고집이 많이 빠져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듣고 그렇는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그전에 사실은 어느 분들이나 제 방에 오든가 하면 이야기를 쉽게 했는데 제 경험이니까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다 경우가 다른데 하지만 또 우리가 진리라는 또 있지 않습니까? 온 가지 방법이나 온 가지 그거는 있지만 저도 지금 이제 지나서 보니까 일단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암이 없는 상태고 이제 의학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완치라고 이제 완전 간해라고 판정을 받는 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제가 그동안 치병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완전히 날림은 아니고 거짓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또 도움되는 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각자 그자한테 어느 포인트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되는 게 있을 거다. 그 생각으로 올리브님이 제안을 했을 때 제가 흔쾌히 하겠습니다 했던 거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 말씀 들어보고 제 경험담을 들은 상태에서 저기서 어떤 걸 나는 취하면 되겠다 또는 나는 어떤 게 부족했구나 그것만 느끼신다면 1시간 반 넘게 앉으셔가지고 힘들게 앉아가지고 제 말씀 들어주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빴던 시간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취하시면 딱 되는 것 같습니다.